붙여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좀 한 분만 더 할까요?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할까요? 네. 그러면 사심으로 하세요. 사심으로. 사심은 아니고요. 서울 외신기자클럽을 대표해서 그러면 부회장으로 있는 중국 일민일보의 강영빈 기자님께서 질문 한번 해주시죠. 네. 중국 안 했군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인민망의 가영빈 기자입니다. 저는 질문은 좀 아니고 저희 외신기자클럽 저희 이제 회원분들을 대표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그 외신기자 회견을 마련해주신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그 해외홍보 비서관실에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데에 대해서 저희 외신기자클럽 회원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참 흔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저희 그 외신 기자들이 한국에서 취재를 하는 여러 가지 환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고 또 에이펙 때에도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해외홍보 비서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우리 홍보수석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셔서 해결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이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를 지원을 해주시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우리 이제 계엄을 비롯해서 이제 에이펙까지 저희 외신들의 역할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취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클럽 회원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로 대통령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고 종료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 언론은 정말 질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여기 두 분 하셨습니다. 아,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빠진 데 없죠, 그러면? 네. 빠진 데가 없으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외신 취재 지원을 좀 강화해 달라는 말씀은 그건 뭐 전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지원은 최대한 해드리도록 하십시오. 언론의 역할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12월 3일 이번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떠오른 생각들이 몇 개 있었는데 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역시 과거의 광주 민주화 운동의 상황이죠. 뭐 제가는 그때 목격하지도 못했고 언론 통제에 속아가지고 광주가 진짜 폭도들이 나라를 뒤집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걸로 알았어요. 폭동을 일으킨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의한 무력 진압이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정부 그다음에 그 사이비 언론들이 속아가지고 그들을 편들어서 광주의 그 억울한 희생자 가족들을 비난했죠. 죽어 마땅하다. 왜 저거밖에 못 죽였나 뭐 이런 식의 주장에 동조했죠. 그래서 언론이라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당시에 작전 지휘권, 군대 이동에 관한 권한은 미군이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공수부대들이 광주로 다 이동해가지고 학살을 자행할 때 저는 지금 그게 어떻게 정리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군대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국 당국이 최소한 방임, 동조 했다는 그 역사적 사실 때문에 한미관계가 심각한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반미 감정이 재고되고 고조되고 요 근처에 있는 뭐 미 문화원, 상공회의소, 대사관 막 이런 데가 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그런 점들이 매우 걱정이 됐습니다. 당시 또 한 가지는 참 광주 때는 모든 언론을 통제했죠. 근데 그 중에 외신 기자들, 사진 기자 활동이 아주 비밀리에 이루어져서 그게 이제 광주의 실상이 알려지는데 크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점 때문에 어쨌든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야 된다. 우리가 언론의 역할을 대신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하고 또 미 대사관 또 미 당국하고도 연락을 많이 했어요. 과거의 그 경험 때문에 한미동맹, 한미관계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혹시 삐끗해가지고 군사 반란 세력들, 쿠데타 세력을 혹시라도 옹호를 하거나 아니면 방임하거나 이런 모양이 되면 치명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서 우리 위성락 그때 당시에 우리 외교 참모 활동하시던 분들 통해서 많이 연락을 했는데 어쨌든 많은 것들이 잘 해결됐습니다. 아주 빠르게 미국 당국의 객관적 입장 표명이 있었고 또 언론들의 아주 적극적인 활동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용기를 가지고 주권자로서 직접 행동, 참여 행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죠. 아직은 미약하지만 대한민국의 지난 1년간의 이 빛의 혁명 과정, 민주주의 혁명 과정은 역사적으로 연구되고 아마 모범으로 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언론의 역할도 역시 중요하죠. 세계 시민들에게 이 모범적인 민주주의의 현장, 직접 민주주의, K 민주주의의 이 실상을 여러분께서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새롭게 전 민주주의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요 내용은 조금 전에 발표한 특별 성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는 근현대사에 특별한 경험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된 이후에 이승만 정권의 독재 행태에 우리 국민들이 4.19 혁명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긴 박정희의 군사 독재 정권이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1980년 모두가 기억하시는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실패했지만 잠시, 그러나 결국 1987년 민중항쟁으로 결국 우리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관철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다시 박근혜 정권이 우리 국민들이 든 촛불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전 세계가 놀랄만한 친위 쿠데타 진압 그리고 민주정부 수립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강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고 과거가 현재를 돕는다 이렇게 말했던가요? 제가 작년 12월 3일 집에서 비상계엄 선포하는 장면을 보고 국회로 달려오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역사적 장면이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광주 계엄군들이 광주시청, 전남도청으로 쳐들어온다.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 전남도청으로 모여주십시오 라고 방송을 했던 광주의 한 여성의 목소리가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시작했죠. 똑같은 심정으로. 군사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오로지 국민뿐이다. 국민들이 현장에서 함께 해줘야 이 쿠데타를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현장으로 달려가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국회로 와달라.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은 국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맨몸으로 결국
군인들의 총칼을 막아서 결국 쿠데타 진압에 단초를 제공했죠. 국회가 형식적 권한을 행사했습니다만 실질적 힘은 국민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군사 쿠데타는 진압되고 대통령은 구속되고 파면돼서 이제 새로운 진정한 국민 주권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의 역할, 또 미국 정부의 역할도 크게 작용했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세계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문화 강국, 경제 강국, 군사 강국에서 친위 군사 쿠데타라는 매우 후진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참으로 많이 놀랐지만 또 함께 관심 갖고 지원해 준 덕분에 대한민국의 시민혁명이, 빛의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아름답고 또 평화로운 시민혁명이, 민주주의의 회복이 전 세계에 세계사적인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세계 시민 여러분, 민주 지도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동시에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을 가지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1년간의 여정을 함께 돌아보고 외신 기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소상히 답해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 질문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저쪽에 계신 분 뒷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Thank you, Mr. President. One second. Oliver Hotham from AFP News Agency. I wanted to ask, South Korea's neighbors, China and Japan, are currently engaged in an escalating war of words after Prime Minister Sanae Takaichi suggested her country could intervene militarily against the Chinese attack on Taiwan. Beijing has urged its citizens to avoid traveling to Japan, and a number of cultural events have been cancelled. Can you pledge your backing to Japan in this dispute? And if Taiwan were attacked by China under your presidency, would South Korea come to its aid? Thank you. 예, AFP 통신 올리버 헛만입니다. 먼저 대통령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한국의 이웃인 중국과 일본이 서로 그 언쟁을 계속 격화되고 있는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령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대만 유사 사태 시 군사 개입도 언급을 하였고, 중국으로서는 일본과 관련된 문화 행사를 취소하거나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혹시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실 수 있으신지, 그리고 대만에서 유사 사태 시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갈등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한쪽 편을 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입니다. 개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국가 간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최대한 공존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동북아는 경제적으로 매우 활력이 있지만 또 군사 안보 측면에서는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일수록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협력할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서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도록 하고, 또 가능한 영역이 있다면 우리로서도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 앞줄에 계신 분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제 이름은 제도 캐럴 NK뉴스 CEO입니다. Kim Jong-ok, sentenced to life of hard labor, May 2014. Kim Kuk-gi, life of hard labor, June 2015. Chae Chong-gil, life of hard labor, June 2015. Ko Young-chol, sentenced in 2016. There are 3 other South Koreans who have not been named by North Korean media who have been detained in the same time. All have spent almost a decade now cut off from their families, and 3 successive presidencies, Yoon Suk-yeol, Moon Jae-in, Park Geun-hye, have failed to bring them home. At the same time, we've seen US detainees go home. We've even seen Japanese detainees go home. What is your message to the families of these South Korean citizens, and what are you going to do differently this time to help get these gentlemen home? Thank you. 예, NK 뉴스의 채도 캐럴입니다. 그동안 여러 명의 한국 국민들이 북한에 잡혀 있고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4년, 2015년 등에 총 4명의 그 교화 노동형을 받은 한국 국민들이 북한에 잡혀 있고 이외에도 이름을 알지 못하는 3명이 더 있습니다. 약 10명에 달하는 한국 국민들이 이렇게 북한에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잡혀 있었던 많은 미국인, 미국 국적자 그리고 심지어 일본 국적자들도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북한에 잡혀 있는 한국 국민들의 가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드리실 수 있으신지, 그리고 전임 대통령들께서 이분들의 석방을 위해 석방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대통령께서 다른 어떠한 노력을 하셔서 이런 석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안보실장님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한국 국민이 잡혀 있다는 게 맞아요? 어떤 경위로 되어 있는지. 언제 어떤 경위로? 이제 그 들어가서 그냥 못 나오는 경우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무슨 다른 경위로 붙들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쯤? 시점은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예. 시기를 언제 잡혀 있다는 건지 내가 아는 정보가 없어서. So, Chosun Jungang Television, Tongshin, they all reported on this in 2014, 2015. 4 of them were accused of espionage on behalf of South Korea. 2 subsequently in 2016, 2017 were defectors who were allegedly captured in China and brought to North Korea. These cases have been very well documented in media, and like I said, your Foreign Ministry and Unification Ministry have issued statements. Under Yoon Suk-yeol administration, Moon Jae-in overlooked the issue. Park Geun-hye made a lot of statements. It's quite surprising you're not aware of this situation. It says a lot. I'm curious what you're going to do to help bring these people home. Thank you. 예, 조선중앙통신에서 이미 언론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었습니다. 2014년 그리고 15년에 북한에 잡힌 4명은 스파이 혐의로 잡히게 되었고요. 2명은 2016년, 17년경에 탈북자 출신인데 중국에서 강제 북송이 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교부, 대한민국의 외교부와 통일부는 이에 대해서 성명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는 성명을 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성명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어떠한 노력을 하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제가 개별적 정보가 부족합니다. 상황을 좀 더 알아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follow up with you with that question. So the next question, I think we will let the president pick for himself. 대통령님께서 다음 기자를 골라주십시오. 왜 이때까지 남성들만 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저기 뒤에 여성분.
네, 안녕하세요. 로이터 이정윤 기자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시겠다 언급하셨는데요. 페이스메이커는 방관자가 아니고 오히려 경주 앞에서 뛰면서 결국 이길 선수를 리드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혹은 우리나라가 북한 관련 페이스메이커를 위해 어떤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또 이런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근거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의 상태는 바늘구멍조차도 없는 상태입니다. 대화가 완전히 단절됐을 뿐만 아니라 대화 통로, 하다못해 비상 연락망까지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북한은 우리 남측의 접촉 노력에 대해서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방적으로 유화적 조치들을 하는 것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대북 방송을 중단한다든지 또는 단파 방송을 중단한다든지 오해될 수 있는 군사적 행동을 최소화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북한에 끊임없이 선제적인 제스처, 유화적 제스처 이런 것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한반도는 여전히 70년간 정전 상태인데, 종전하지 못하고 휴전 상태인데, 이 휴전 협정의 법률상 당사자가 미국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 정전 협정에 참여하지 못했죠. 아마도 그때 당시에 군사작전 지휘권을 미군에게 양도했기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죠. 그리고 북한은 체제 보존이 가장 중요한 또는 최종 과제인데, 이 체제 보존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이지 대한민국은 주요 주체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한반도 상황의 직접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북측이죠. 안타깝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에 대한 의지도 강하고 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도 크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남측의 입장 때문에 북미 간의 소통이나 협력, 협상이 제한받지 말라. 그리고 북미 대화를 위한 제반 조건들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협력을 해 나가겠다.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물으면 하다못해 판문점을 잘 관리해 주는 것도 역할이겠고, 또 우리가 이런 입장을 객관적으로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조차도 객관적인 조건을 조성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요. 왜냐하면 뭐 통미 복남이니 뭐 이런 형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또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북미 간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또 먼저 개선되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번에 에이펙 계기에서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를 원했고 또 기대도 했습니다만 잘 안 됐죠. 또 뭐 상황이란 언제나 변하는 것이니까 언제든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객관적인 상황들을 최대한 조성해 나가겠다. 한미연합훈련 문제도 뭐 그 중에 하나겠죠.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또 미국이 전략적 레버리지가 필요하다면 뭐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라고 해줘야 미국도 아마 북한과
협상 또는 대화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끊임없이 환경을 조성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고 또 이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네. 그리고 이쪽에 우리 분홍색 옷 입으신 보라색.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미국 NBC 방송국의 김성희 기자고요. 벌써 트럼프 대통령 2번씩이나 만난 정말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만났던 기록을 세우셨는데요. 그 2번의 만남을 통해서 대통령님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부분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하지만 또 반대로 어떤 부분은 진짜 조율이 필요하구나, 시각차 이렇게 클까 했던 부분이 뭔지,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그 2번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얻은 성과는, 제일 큰 성과는 이거다, 그렇지만 아쉬운 점은 이거다라고 보시는 게 뭔지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때 상당히 흥미롭고 재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좀 동질감 같은 것도 느끼는 게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국가 지도자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상대인 우리 입장에서는 괴롭고 힘들죠. 약간 거친 면도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또 그 역시도 미국의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 대한민국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통상 안보 협상에서 꽤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흔쾌히 그 결과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상대를 인정해주고 그런 점이 실용주의자로서의 면모가 뛰어나다라고 생각됩니다. 현실주의자이고 실용주의자이고 또 협상의 또 딜의 대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상대를 존중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관 장관에 대해서 터프한 협상가였다. 좀 무능한 사람이길 바랬는데 좀 힘들었다고 하셨던가? 뭐 그런 표현을 했죠. 아주 멋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논의하게 될 텐데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기 나름이다. 성과. 성과라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핵추진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아닐까 싶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 또 우리 입장에서도 가질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 자율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매우 유용한 결과였다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 질문은 좀 지역을 옮겨가서 아시아권 언론들에게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줄에 네. 소속과 성함을 좀 밝혀주십시오. 네. 저는 일본 아사히신문의 가이스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일 관계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조만간 일본으로 방문하신다는 그런 일부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한일 급반 당국 간에 협력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독한산 문제도 아직은 한일 간에 그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앞으로 그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실지 그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 요즘 그 캄보디아 무대로 그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 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도 많이 감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런 문제를 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떤 그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한일 그 당국 간의 협력 같은 거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잘 못 들어서 다시 한 번만. 뭐 캄보디아 얘기였나요? 캄보디아에서 사기 사건이 있고 그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일본 사람도 거기에 많이 감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한일 당국 간에서 그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그 협력 같은 게 그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 그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일 관계에 관한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매우 복잡한데 말씀의 취지는 얼마 전에 아마도 급유 거부, 뭐 그다음에 군악대 파견 취소, 보류, 뭐 이런 것을 포함한 국방 당국 간의 갈등, 그다음에 사도광산과 관련된 갈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 같습니다. 국가 간 관계는 매우 복잡하지요. 역시 뭐 개인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동업자 관계인데 이 사람이 내 돈 빌려가서 떼먹었어요. 떼먹었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단절할 수는 없죠. 떼먹은 건 떼먹은 문제대로 해결해 가면서 또 협력할 수 있는 것도 협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다 단절하면 아마 마지막에는 나 혼자 남아서 외로워질 것 같아요. 저는 한일 관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가까운 이웃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지리적 관계, 또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협력할 게 많습니다. 미국과 중국도 엄청나게 갈등하고 심하게는 대결적 태도를 보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협력하고 소통하고